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 차 테슬라 모델 Y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이 차의 판매 가격을 5,699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자체의 보조금 받게 되면 약 4천만원대 후반, 5천만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인데요. 그 가격에 테슬라 살 수 있다면 나도 살래 하시는 주문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격을 앞세워서 전기차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든 차입니다.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LFP 배터리라고 한다면 기존 다른 리튬이온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좀 성능이 떨어지는 배터리로 알고 있죠.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피면 용량이 좀 작고요. 같은 용량이면 부피가 좀 더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안정성이 높아서 화재 위험은 좀 덜하다고 알려져 있죠. 가격도 싸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 차를 그렇게 낮은 가격에 내놓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바로 LFP 배터리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배터리 57.5kWh 용량을 갖추고 있고요.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350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350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300km 이상 주행 가능하다면 전기차로서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맞추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인테리어 보면 테슬라 특유의 극한적인 미니멀리즘을 만나볼 수가 있을 테고요.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불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이 차에서 또 충분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그 말 그대로 운전자가 완전히 핸들에서 손을 떼고 운전에서 해방된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짚어두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앞뒤로 20인치 타이어 휠하우스를 꽉 채우고 있죠. 그리고 두 차축에 모터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후린 구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실내 잠깐 보시죠. 실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5인치 모니터 하나 달랑 들어와 있고요. 아직 가구가 들어와 있지 않은 텅 빈 거실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열면 이제 프렁크 앞부분 열고요. 뒤에 트렁크 열고 운전석에 앉아서 트렁크를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요. 열린 트렁크를 다시 닫으려면 운전자가 나가서 다시 닫아야 됩니다. 자, 이 자동차 버튼을 누르면 이 자동차에 들어와 있는 많은 기능들 쫙 펼쳐지죠. 페달 및 스티어링, 가속 페달은 표준으로 할지 컴포트로 할지, 컴포트로 하는 게 좀 더 승차감, 이 차의 어떤 그 주행 질감, 자연스러운 주행의 느낌 받을 수가 있을 테고요.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마치 브레이크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충전량 100%까지 할지 90%까지 할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약 충전, 슈퍼차징, 배터리 전량 20% 이하에서 충전하면 충전 속도가 최대화 된다라는 얘기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는 게 이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죠. FSD. 지금 이 차에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오토 스티어 기능이 베타 버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온 오토파일럿은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요. 오토파일럿을 설정을 할 때 그 속도를 지금 달리는 현재 속도로 할지, 도로상의 제한 속도로 할지, 도로 제한 속도에서는 제한 속도의 현재 주행 속도 중에 더 높은 속도로 세팅이 되네요. 잠금장치, 키카드, 이 키카드 설정할 수가 있죠. 두 개의 키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실내등 켤 수가 있는데 물리 버튼으로 끌 수도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이 밑에 이 조명, 실내 조명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동 취소 기능, 오토 하이빔이 있고요. 스크롤 휠 기능, 그리고 주행거리계, 트립미터죠. 트립 A, 트립 B, 누적, 리셋, 자동 내비, 트립 플래너. 트립 플래너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 경유를 추가할 수가 있죠. 속도 제한 모드 여기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장비, 세차 모드가 있고요. 헤드라이트 조정, 견인 모드, 휠, 타이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풀 셀프 드라이빙 컴퓨터, 고전압 배터리 유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컨트롤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면 사이드 미러 접기, 열기, 미러 조절은 사이드 미러 조절, 왼쪽을 조절하면 미러 각도 조절이 할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도 이렇게 눌러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밑으로, 가깝게, 멀게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밑에 보면 별도의 또 아이콘들이 올라와 있죠. 온도 조절이고요. 온도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풍량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애견 모드가 있네요. 하차 후에도 차량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죠. 예약 기능이 있고요. 차 출발 시간 맞춰 놓으면 실내 온도 조절해 놓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 보여줍니다. 왼쪽, 오른쪽, 차의 뒷부분 차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주행을 할 때의 배터리 잔량 보여주고요. 차량 주행이 10%, 실내 온도 조절이 1.5%, 어디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충분히 우리의 라디오 방송국들 볼 수가 있죠. 음악, 애플 뮤직 계정 이용해서 음악 들을 수 있고, 소리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부분 블랙박스 되어 있는 것, 앞, 뒤, 왼쪽, 오른쪽 1시간 동안 되어 있네요. 지금 제가 녹화했던 부분들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할 수 있고요. 캘린더, 메시지, 줌, 영화관, 아케이드. 아케이드는 게임이죠. 그리고 학원에 간 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차에 앉아서 게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토이박스 이게 방구 소리. 자, 이렇게 인증 방귀는 뭐야? 아따, 이런 방귀 소리 장난처럼 볼 수도 있고요. 야외 주차하고 어두울 때는 라이트 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붐박스, 장난스러운 기능들, 레인보우 로드. 이런 운전의 지루함을 덜어주는 이런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밌겠죠? 브라우저, 인터넷 웹 브라우저 기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Y 띄워놨는데요. 이런 기능들 볼 수가 있고, 오토 다이어리 한번 볼까요? 오토 다이어리 이렇게 웹 화면이 뜹니다. 보셔서 이렇게 보시는 김에 오토 다이어리 한번 와서 살펴보시고요. 유튜브도 볼 수가 있네요. 와서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웹 브라우징도 된다 라는 얘기죠. 무선 충전 기능이죠. 무선 충전 2대까지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이 아래는 아주 깊게 콘솔 박스가 준비되어 있죠. 2개의 컵홀더. 이 뒤에도 콘솔 박스 준비되어 있어서 이 가운데 부분에 아주 많은 잡동사니들 집어넣고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브 박스 없는 듯 보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또 글로브 박스 열 수도 있다 라는 얘기고요. 도어에 몇 개의 버튼이 들어와 있죠. 차창 이렇게 여닫을 수가 있고요. 전동식 차창 있고, 도어를 열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 도어 손잡이 위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 자연스럽게 열게 되죠. 만약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비상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열어야 된다, 그러면 윈도우 조절 버튼 앞쪽에 있는 레버를 살짝 당겨줍니다. 당기면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수동 도어 해제가 사용된 건데요. 이럴 경우에 이 윈도우 트림이
손상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급적 이 부분 수동 해제는 사용하지 말고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남죠. 머리 위로는 주먹 하나 반 정도 공간이 남아 있고요. 또 시원한 통유리로 지붕이 덮여 있어서 시각적으로 시원합니다. 하지만 외기 온도가 지금 3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머리 위쪽이 마치 뜨겁습니다. 이런 열감은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차창 원버튼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뭐 3분의 1 정도 남기고 열리는 거죠. 센터 터널은 아예 없고요. 아주 평평한 실내 바닥 구성하고 있습니다. 뒷 공간을 위한 송풍구가 들어와 있을 뿐이고 아무런 버튼도 없습니다. USB 포트가 2개 들어와 있네요. 자, 시트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시트를 또 분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대2대 4로 접을 수가 있고, 또한 접는 건 전동식으로 뒤쪽 트렁크에서 버튼으로 뒷시트를 접을 수 있습니다. 이 차 루프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죠. 운전석에서 보게 되면 뒷시야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뒷좌석 이 부분에 실내등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넓은 뒷좌석 공간. 하지만 또 살펴보면 구석구석 필요한 것들은 배치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뒷좌석 인형도 살펴보시고요.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자유로로 갑니다. 누르시고 함께 하시죠.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변속 레버를 밑으로 2번 당기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오토파일럿에 현재 속도에 맞출 건지 속도 제한에 맞출 건지 속도 제한을 일단 맞춰봅니다. 이 차는 뒷바퀴 굴림으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4개 차로를 다 표시를 하고 있죠. 차선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깜빡이를 이렇게 켜면 스티어링을 가볍게 움직여 달라 이렇게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하고 다시 차로를 유지를 합니다. 방향지 시등을 켜면 이제 화면이 뜨죠. 그래서 뒤쪽에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데 차로의 중앙 유지,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이런 부분들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최고 수준의 어떤 그 주행 보조 기능을 보여주는데 아직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운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단계거든요. 실제로 테슬라조차도 여기에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지 잡으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천천히 가는 차가 있으면 더 빠른 차선으로 변경을 요청하세요. 그런 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지 시등을 켜면 바꾼 뒤에 차선을 바꾼 뒤에 이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코너 9분기를 가는 중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차선 변경을 해내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행보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행보조 시스템인데 어시스트, 보조 이런 설명을 테슬라는 빼고 있습니다. 그냥 풀 셀프 드라이빙이다, 오토파일럿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죠. 아직은 운전자가 필요한 단계이니만큼, 레벨 2 단계이니만큼 어시스트, 보조 이런 정도의 단어는 붙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 길 지나고 있는데 노면 충격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SUV여서 차체가 조금 높지만 승용차와 크게 다름없는, 혹은 승용차보다 좀 더 안정된 정도의 느낌 받게 되는데요. 전기차만의 특이한 구조에 따른 이점이죠.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 놓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딱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오뚜기처럼 흔들려도 중심을 딱 잡고 복원하는 그런 힘이 있고요. 또 흔들림 자체도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57.5kW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LFP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혹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등의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죠. 그래서 같은 부피면은, 같은 크기면은 LFP가 에너지 함량이 좀 낮고요. 에너지 용량이 작고, 같은 에너지 용량을 갖고 있으면 LFP 배터리가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나옵니다. 모두가 에너지 밀도가 안 좋다, 상대적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가격에 월등한 메리트가 있죠.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배터리 3사에서는 야, LFP는 수준이 낮은 배터리야, 기술 수준이 낮은 배터리야, 우리는 훨씬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계 배터리의 기술을 갖고 있고 다른 해외 메이커들은 이거를 못 따라와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기술적으로 낮다고 여겨지는 LFP 배터리를 선택하는 메이커가 있다는 것,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냐 시장이냐, 저는 시장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방지법인가요? 미국도 자국의 시장을 앞세워서, 자국 소비자들 엄청난 시장을 앞세워서 전기차 보조금 아주 제한적으로 주고 있죠. 한국 전기차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있는 거고요. 결국은 뭐겠습니까? 시장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내가 갖고 있으니 그 시장에서는 자국 메이커에 좀 더 혜택을 몰아주겠다라는 얘기죠.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큰 시장에 전기차를 보급할 때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업체에 보조금 혜택을 몰아줬죠. 한국의 배터리 업체, 한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상황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앞선 기술을 가진 한국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결국 아무리 앞선 기술이 있어도 내 시장, 우리 시장이 없으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된다라는 아픈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초격차라고 하죠. 아주 압도적인 기술의 우위라고 하면 모를까, 아주 압도적이지는 않은 수준에서 앞선 기술보다는 기술은 좀 떨어져도 압도적인 우리 시장을 갖고 있는 게 결정적인 경쟁력이 된다라는 점이죠. 기술보다 시장이다. 우리에게는 좀 뼈아픈 대목입니다. 일회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350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죠. 350km 정도 달린다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대신에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다라는 데 이 차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가속을 해서 엑셀을 오프하게 되면 약간 뒤에서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고요. 지금 시속 90km죠. 제한속도 90km에 맞춰서 달리고 있는데 바람 소리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는 바람 소리 정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쭉 밟으면 가속 페달은 킥다운 버튼은 따로 없고 아무 저항 없이 바닥까지 밟히고 있습니다. 잔잔한 바람 소리만 들리면서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묘한 기분이 들죠. 이 전기차의 가속감,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륜구동은 아니죠. 리어휠 드라이브 모터 하나, 싱글 모터 모델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놓았더니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하죠.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봅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요. 자,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조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경고음이 계속 들리고 있고, 오토 스티어 사용 불가 경고가 이렇게 뜹니다. 이제 오토 스티어링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남은 주행에는 오토 스티어 사용 불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이제 네가 해라, 내가 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안전에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전기차로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맞춰서 나온 기획상품, 테슬라의 기획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5,660만 원이죠. 테슬라가 이제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까지는 잘 팔릴 때 가격을 오히려 더 올렸었죠. 판매가 예전 같지는 않은 거구나 싶은데 또 가격을 내리고 보니까 수요가 확 몰리고 있죠. 예전에 콧대 높은 테슬라는 아니다 싶은 거죠. 이제부터는 시장의 주도권을 가진 일종의 기득권이 된 거죠. 지켜야 될 게 많은 겁니다. 이미 생산량이 독일, 미국,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높이고 있죠. 그 생산량만큼 팔아야 하는데 판매가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가격 할인이라도 해서 많이 밀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이제 잃을 게 없이 쫓아가는 입장이었던 테슬라가 이제 잃을 게 많은 입장이 된 거죠.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이제 잘 팔린다고 가격을 턱없이 올린다거나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엉뚱한 행동으로 이목을 끄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글쎄요, 자동차 산업, 자동차 시장은 상당히 보수적인 면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진보적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면이 오늘의 테슬라를 만들어 온 게 사실이지만, 이제 그런 면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제 덩치가 커진 만큼, 시장에서의 지위가 높아진 만큼 소비자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좀 더 안정된 모습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눈 밖에 난다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기술의 진보적인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하지만, 또 기업의 문화, 기업의 행태, CEO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저래도 되나? 이렇게 큰 기업을 이끄는 CEO가 저래도 되나?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6.9초고요.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꾸준히 속도를 올려서 시속 100km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고요. 차곡차곡 힘을 쌓아가면서 속도를 높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난하게 타기에는 딱 좋은 정도의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해일이 마을인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kWh당 5.1kg로 인증을 받았고요. 트립비를 리셋을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습니다. 22도에 풍량 3단계로 온도를 조절해 봅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연비 kWh당 7kg 정도의 연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최종 연비 130Wh/km, 그러니까 kWh당 7.69km, 그러니까 7.7km 달린 연비 보인 거죠. 공인복합 연비가 5.1km니까 공인복합 연비도 대단한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 보였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레인워치 시스템이죠. 이 차의 뒷부분을 보여주는 부분, 편리하기는 한데요. 후방 시야를
직접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일단 화이트 밸런스가 좀 안 맞죠. 약간 누리끼리한 컬러로 보이고요. 좌회전을 할 때입니다. 왼쪽으로 방향을 바꿀 때 이제 운전자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왼쪽을 봐야죠. 진행 방향을 눈으로 보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화면은 오른쪽에 있죠. 운전자의 오른쪽에 있어서 이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위험한 일이죠. 후방 시야도 중요하지만 진행 방향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방향을 틀 때는 이 화면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좌회전하거나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 차의 뒷부분을 보여주는 이 부분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왠지 저는 FSD, 풀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네이밍에 좀 불편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번역이 될 텐데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운전자가 완전히 운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운전자가 없어도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서 운전자에게 운전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풀셀프 드라이빙이 아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데요. 그러면서까지 풀셀프 드라이빙을 강조하려는 의도, 약간의 과장은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만 거짓말이어서는 안 되겠죠. 풀셀프 드라이빙은 제가 보기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네,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Y 시승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승부수가 돋보이는데요. 시장을 향해 던지는 테슬라의 기획상품 정도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가격을 확 낮췄죠. 그래서 5천만원 전후에 살 수 있는 전기차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테슬라가 쌓아놓은 명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이면 나도 살래 하고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올해의 전기차 보조금은 테슬라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시장의 반응이 뜨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LFP 배터리에 대한 인식이 어떤 그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특성을 가진 배터리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일회 충전으로 350km를 간다고 한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소비자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대신에 가격이 싸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적했다시피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비난은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이 심한 거죠.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데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명명을 한 것은, 이름 지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어떤 전기차, 어떤 자동차 중에서 가장 앞선 수준의 주행보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경쟁력이 뚜렷한 차다라는 얘기죠. 앞선 기술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승부를 거는 만큼 시장의 뜨거운 반응은 충분히 일리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해갈지요. 거기에 또 테슬라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 앞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아우 뜨겁습니다. 시승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